재난에 특히 취약한 새벽 시간대 경남 거제와 통영에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100mm가 넘는 폭우로 도시 곳곳이 잠기면서 주택과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마치 파도가 치는 것처럼 굉음과 함께 흙탕물이 굽이칩니다. 차도가 통째로 강으로 변했는데 이따금 용솟음 치듯 솟구치는 구간도 보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진 새벽 시간 거제 일대 모습입니다. 맨홀 뚜껑도 다 열리고 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많이 왔어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왕 이래 왔습니다. 날이 밝자 드러난 도시의 광경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뒷산에서 쏟아진 돌무더기가 인가와 차량을 그대로 덮쳤고 커다란 나무 더미가 1층 벽을 뚫고 들어온 주택도 있습니다. 완전 팍 이렇게 총알이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그 옆에가 침실이었거든요. 집 앞까지 들이친 물에 고립돼 밤새 떨던 주민들은 아침에서야 집 밖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도로에 차도 못 다니고 물은 이빨 차고 가게 입구가 낮은 상황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주방에 뭐고 다 들어오고. 오전 10시까지 폭우가 400mm 가까이 쏟아진 통영 상황도 마찬가지. 거센 물살이 핥힌 차도가 산산조각났고 한비탈면이 무너지면서 쏟아진 토사에 주택이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차들은 몇 대가 파묻혔었는데 톱 같은 걸로 막 잘라서 차는 빼내는 건 봤거든요. 시장까지 잠기며 당분간 장사를 못하게 된 상인들도 망연자실할 따름. 언제 이거 내려갈 끼고. 집중호우 신고가 빗발치는 상황에 소방청은 새벽 6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한 뒤 구조작업과 현장 안전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경남 거제에 이틀 동안 쏟아진 비는 무려 900mm가 넘습니다. 200년에 한 번 내릴 법한 극한호우였습니다. 하루 동안 내린 강수량이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와이퍼가 의미 없을 정도로 쏟아지는 빗줄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경남 거제에 이런 강도의 비가 쉬지 않고 왔습니다. 특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시간당 11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이어졌는데 가장 비가 집중된 시간의 기록이 시간당 124.5mm, 200년 만에 한 번 내릴 정도의 비로 시간당 강수로는 기상 관측사상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 거제에서 1일 강수량 및 1시간 최다 강수량 최고 급값을 경신하였으며 2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확률로 비가 내린 것을 날이 밝은 뒤에도 비구름은 오후까지 거제에 머무르며 역대급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17일 하루에만 거제에 내린 비는 600mm가 훌쩍 넘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1, 2위는 모두 2002년 8월 31일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비태풍인 루사 때 기록입니다. 태풍도 안 왔는데 태풍급 비가 쏟아진 겁니다. 이틀 동안 거제에 내린 비는 900mm를 넘고 이웃 통영에 내린 비는 700mm를 훌쩍 넘었습니다.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은 935.1mm, 통영은 728.8mm로 여름 내내 내릴 비가 이틀 동안 모두 쏟아진 셈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태풍이 직접 온 것도 아닌데 거제에는 사흘 만에 1000mm에 육박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네, 지난 2022년 서울 도심을 잠기게 만들었던 폭우 당시의 기록을 2배 넘게 웃도는 수준인데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이번 폭우가 남긴 전례 없는 기록들과 또 이후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1000mm라는 양이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그 화면만 보면 피해 상황만 보면은 진짜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것 같아요.
네, 우선 거제의 여름철 평균 강수량이 935mm, 그리고 1년 평균이 1930mm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름 석 달치와 맞먹고 1년치 절반 가량인 이 967mm의 비가 단 사흘 만에 쏟아진 건데요. 특히 어제 하루에만 600mm가 넘게 내리면서 역대 1강수량 3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와 2위는 모두 2002년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루사 당시의 기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태풍이 직접 오지 않았는데도 역대급 태풍과 견줄 만한 비가 쏟아진 겁니다. 네, 뭐 1강수량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1시간에 쏟아진 비도 상당히 좀 기록적이었다고 하는데 이게 200년에 한 번 올 수준의 비의 양이었다라고요? 네, 장마철에도 없었던 이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가 올해 처음으로 쏟아졌습니다. 거제에서는 어제 새벽에 시간당 124.5mm를 기록하면서 공식 관측 기준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기상청은 이 비를 200년 빈도 수준으로 분석했는데요. 그러니까 200년에 딱 한 번 비가 온다는 뜻은 아니고요. 예. 한 해에 발생할 확률이 0.5%, 그러니까 200분의 1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연속으로 이어진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면서요. 네, 거제에서는 이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16.8mm, 3시부터 4시까지도 111.6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후에도 시간당 86mm, 50mm의 비가 이어지면서 6시간 가까이 강한 비가 계속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22년 8월 서울 폭우와 비교를 해보면요. 당시 서울에서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곳이 동작구였는데 네. 1시간에 136.5mm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앞뒤로는 46.5mm, 72.5mm였고 이후에는 19.5mm로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폭우가 1시간에 폭발적으로 집중이 됐다면 이번 거제는 이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2시간 연속 이어지고 이후에도 강한 비가 계속됐다는 게 특징입니다. 이 강한 비가 오래 이어진 만큼 누적 강수량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당시 동작구에는 이틀간 442mm가 내렸지만 이번 거제에는 이 2배가 넘는 900mm 안팎이 쏟아졌습니다. 네. 자, 근데 이렇게 강한 비가 왜 유독 거제와 통영과 같은 경남 남해안에 집중이 된 겁니까? 네, 그제 오후부터 어제 오후까지 이 레이더 화면 보겠습니다. 네. 강한 비구름이 계속 경남 남해안으로 유입이 되는데요. 이 거제와 통영 부근에서 이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고 머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쪽에서는 태풍 돌핀이 남긴 저기압과 한반도 동쪽에는 고기압이 위치했었는데 이 두 저기압과 고기압 사이로 이렇게 강한 바람, 그러니까 하층 제트가 이렇게 남쪽에서 계속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람을 타고 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 반대편에서는 동쪽의 고기압에서 불어온 동풍이 이 비구름의 길목을 막았고요. 남해안의 산지와 부딪혀서 공기가 상승하면서 비구름은 더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결국 이 남쪽에서는 수증기를 계속해서 밀어 넣었고 동쪽에서는 이 비구름의 길목을 막으면서 거제와 통영 부근에 폭우가 장기간 집중된 겁니다. 예. 남쪽에서 수증기를 계속 밀어 넣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평년보다 뜨거웠던 이 주변 바다가 이렇게 폭우를 더 좀 많이 나오게 했다면서요? 네, 우리나라 주변 바다의 수온을 보면 이 남해는 28에서 30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 물은 데울수록 김이 더 많이 나는 것처럼 바다가 따뜻할수록 대기로 올라가는 수증기도 많아집니다. 게다가 이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어서 수증기를 담는 물탱크 자체도 커지는 셈인데요. 이렇게 풍부해진 수증기가 하층 제트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들면서 비구름을 더욱 강하게 발달시킨 겁니다. 네. 밤새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진 폭우가 도시를 집어삼키는 데는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급했던 상황은 50개 넘게 발송된 재난 문자 속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일요일 밤부터 경남 거제시 일대에 시간당 50mm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줄기는 계속 붉어졌고 새벽 1시 고현천에 홍수 심각 단계가 발령되며 처음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 거제시 이룬면에도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며 캠핑장이며 곳곳이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빗줄기가 잦아들지 않자 새벽 2시 10분 거제시는 저녁에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입니다. 30분 뒤 문동저수지가 원류 위험에 처했고 그로부터 1시간 후 서정천이 범람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집 밖에 나가지 말라는 문자가 전달됐습니다. 새벽 4시를 넘자 수월천, 고연천 등이 빗물을 감당하지 못하고 흘러넘쳤습니다. 옥포동에서 산사태가 나 아파트를 덮친 시간도 이때쯤이었습니다. 주요 도로는 물론이고 터미널까지 침수되자 새벽 5시 12분 거제시 전역에 버스가 끊겼고 곧이어 택시마저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거제시 일대에서만 구조 침수 피해 신고가 1000건을 훌쩍 넘겼습니다. 특히 아주동과 이룬면에선 주민 130여 명이 한때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밤사이 거제 지역에 발송된 수십 개의 재난 문자는 당시 호우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아파트에 학교에 그리고 주차장까지 마을이 완전히 잠기면서 긴급히 대피해야 했던 주민들은 2003년 태풍 매미 때보다 더 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로 매몰되거나 침수에 고립된 주민을 구하려는 필사의 구조 작업도 펼쳐졌습니다. 이명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퍼붓습니다. 차오른 빗물은 1층짜리 주택 지붕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합니다. 마을 골목은 거센 물살로 제대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입니다. 마을 이장은 새벽 시간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 모두 5명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도왔습니다. 거의 가슴밖까지 와서로 못 가고 뒤로 돌아가서 구조하고 그랬습니다. 내 알면 이분들이 전부 돌아가시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좀 그런 걱정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든지 빠져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하고 나왔습니다. 침수 피해는 주택이 컸습니다. 집 주인은 흙 범벅이 된 집을 빗자루로 쓸며 정리를 해보지만 복구는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네, 저희가 태풍 매미 때는 진짜 전기만 나가고 이랬지 물이 차오르거나 이렇게 잠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쥐가 30년 좀 넘게 살은 것 같은데 물이 이렇게 안 빠지고 덮친 적은 처음이에요. 마을 곳곳엔 각종 가재도구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나무 식탁은 마을 입구 길목 한쪽에 어정쩡하게 있고 주택 마당에 있어야 할 장독대도 떠밀려 나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쪽파와 가지 등을 심은 텃밭입니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빗물은 여전히 제 발목 위까지 고인 상태입니다. 주민 대피와 구조도 잇따랐습니다. 곳곳에서 한때 주민 170여 명이 대피했고 마을 두 곳에선 주민 130여 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 같은 공공시설도 침수됐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도 빗물이 들어차 차량의 침수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YTN 이명준입니다.